4.19 이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극도로 혼미했다. 자유당 정권은 겉으로는 시위대의 뜻을 헤아리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일련의 담화, 성명 등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권위적이고 국민을 경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수들이 나섰다. 4월 25일 오후 동숭동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교수들이 하나 둘 모습을 나타냈다. 오후 5시 45분 전국 27개 대학의 교수 258명이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교문을 나섰다. 4.19 의거로 쓰러진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사상 초유의 교수 시위였다. 교수들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계엄령을 온몸으로 거부했다. 종로를 거쳐 세종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아갔다. 학생 시민들이 몰려와 교수들을 에워쌌다. 교수들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3.15 부정선거와 4.19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 여야 국회의원, 대법관은 사임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군중들은 환호했다. 나도 현장에 있었다. 이 무렵 나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당의 선정 관련 일을 하고 또 틈이 나면 시위 대열에 참여하여 구호를 외쳤다. 교수들은 만세 삼창을 외치고 해산했지만 군중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땅거미를 밟으며 시민과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통행금지 시각 오후 7시를 넘어서자 계엄군의 탱크 2대가 굉음을 내며 군중 속으로 다가왔다. 그 뒤의 군인들은 총에 착검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형님,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외쳤다. 국군 만세, 국군 만세. 그 느낌이 터져 나왔다. 시위대와 계엄군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어느 틈에 학생과 시민들이 탱크 위로 올라가 환호했다. 이날 시위대는 깡패 이마숙 이정재의 집을 파괴했다. 26일은 시위대의 함성으로 날이 밝았다. 오전 8시가 넘자 시민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세종로로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금세 3만 명으로 불더니 10시가 넘자 10만을 넘었다. 그 시각 이기붕의 집이 시위대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도심은 극도로 혼란했다. 군중은 늘어나고 군인은 어쩔 줄 모르고 흥분한 사람들은 경무대로 가자고 야단이었다. 시위 현장을 둘러본 계엄사령관 송효찬 중장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대표 14명과 함께 경무대로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학생과 시민대표들은 직접 부정선거의 실태를 알렸다. 아무도 그 앞에서 꺼낼 수 없었던 진정한 민심을 전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말했다. 젊은이들이 부정을 보고 걸기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학생들이 일어선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또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나는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10시 20분 마침내 계엄군의 확성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소식이 군중들 머리 위로 쏟아졌다. 거리는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실로 위대한 민권의 승리였다. 이어서 라디오에서는 이 박사의 하야 성명이 흘러나왔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7일 오전 대통령은 국회에 사표를 제출했고 그날로 수리되었다. 사실 이 대통령은 그의 말대로 부정선거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또 치밀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몰랐음이 분명하다. 그때 대통령은 85세였다.
1948년 건국 이후 12년여에 걸친 이승만 독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4월 28일 이승만 박사는 관저인 경무대를 떠나 사적인 이화장으로 갔다. 처음에는 걸어서 가려 했지만 결국 자동차를 타야만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나와 떠나는 노정객을 박수로 전송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승만, 그가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그를 투사와 박사로 반겼다. 조국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로, 나라의 갈 길을 제시해줄 민주학사로 인식했다. 파란 눈을 가진 부인을 데리고 그는 어쩌면 신화처럼 민중들에게 다가왔다. 그런 이 박사의 가장 크고 무거운 실수는 친일파를 대거 중용한 것이었다. 주먹밥을 먹고 새우잠을 자면서도 조국의 해방을 그토록 기원했건만 막상 해방이 되자 일본의 앞잡이들을 요직에 앉히고 그들의 아양에 즐거워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일제 강점기에 애국자들을 탄압했던 경찰들이 그대로 그 조직에 남아 있었으니 세상은 변할 수가 없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 제주과 연해주 등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군 출신들은 무시해버렸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에게 군대를 맡겼다. 천황에게 충성하라. 일본 군인으로 죽는 것이 본분이다. 징병에 참가하라. 징용에 응하라. 정신대에 나가라. 이렇듯 국민을 선동했던 언론, 학계 등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친일 지식인들은 사회 각 분야의 요직에 앉아 막강한 권력을 변함없이 누렸다. 해방이 되어 새 나라를 세웠지만 새로울 것이 없었다. 국민들만 새 세상이 열릴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친일파들은 그런 국민 기대를 무참히 깔아뭉갰다. 그들은 온전하게 살아남아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반면에 애국자들은 판자촌에서 가난에 시달려 죽었고 자식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몰락해 갔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반민족적인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 이유는 이승만의 파렴치한 친일파 옹호에 기인했다.